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수능 가형 분석 여기서부터 먼저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 5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그 단원별로 과목별로 지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일단 여기서 과목의 특징을 먼저 보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뭐냐면 그 기백이 있잖아요. 기하 벡터. 기하 벡터가 특히 이제 공간도형 공간 벡터가 문항수가 사실 여기서 킬러 문제가 여기서 항상 나오거든요. 29번 킬러 문제가.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이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해도 잘 못 맞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서 킬러가 이 영역에서 나오질 않고 난이도도 높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는 이제 기백이 교과 과정에서 일단은 내후년에 빠지고 그 다음 연대는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선택이 되면은 이거를 선택할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선반영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백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기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미적분 2에서 미분과 미분법하고 적분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문항수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킬러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표가 있는데 검은색 별표 있죠. 이 검은색 별표가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 문제, 그 셋 중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미분과 적분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최근의 경향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 과목 중에서 확통, 미적 2, 기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미적분 2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확통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았어요.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어렵지 않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확통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아직 어려워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 흰 별표 있죠. 흰 별표 이게 이제 준킬러 문제거든요. 이제 준킬러 문제가 두 문제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준킬러 정도로는 그래서 한 2등급 그러니까 만약에 확통이 완벽하지 않다면 얘는 2등급 이상 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확통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후년에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수열이 다시 이제 들어가요. 이제 내년은 아닌데 들어가는데 미리 선반영 돼가지고 약간의 문제 표현에서 어떤 수열의 표현들이 많이 지금 올해 시험에서 들어갔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그러면 수능 준비할 때 그럼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 2점에서 3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2점, 3점 문제는 대부분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맞을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좀 하는데 특히 이제 앞반에서도 이렇게 수업 1, 2, 3, 4반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는데 수업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쉬운 문제들을 보고 이제 애들한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점수를 이제 물어봐요. 그럼 100점 손 들어봐. 그럼 이제 100점 손 들겠죠? 96 손 들어봐. 96 손 들어요. 88 손 들어. 88 손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장난 삼아서 그러면 야, 사회배수 아닌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점수가 사회배수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왜냐면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들기 힘드니까. 근데 사회배수 아닌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쭈뼛쭈뼛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한번 찍어보세요. 강남 대성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근데 이제 초기에 하는 건데, 초기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배수 아닌 애들이.
30%는 강남대생을 너무 무시했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 정도. 그러니까 60명이면 한 10명 이상이 사회배수가 아니라는 얘기. 사회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2점, 3점에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우리 애가 정말 잘해. 그래가지고 막 96, 98, 92 이걸 찍고 있고 그러면 아, 나 킬러 문제만 풀면 되겠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물어보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교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사회배수 만들기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래서 사회배수 만들기라고 책 제목 괜찮죠, 그죠? 그래서 사회배수 만들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과목별로 그래서 뭐 확통이 있으면 확통이 8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단원별로 한 문제씩 고르고 그 다음에 또 미적에서 또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쉬운 거 2점짜리, 3점짜리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해서 8문제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한 세트 정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효과가 정말 단순히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산 실수 줄이는 효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적게 들면서 고3들은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깊게 파는 부분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험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한 번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일 한 세트 정도는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문제용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점, 3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쉬운 4점이 있어요. 네, 쉬운 4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으려면은 여기에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된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준킬러 문제가 있어요. 준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는 이제 20번, 그 다음에 뭐 28번, 뭐 19번 이 정도의 이치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제 흰색 별표 쳐 있는 거. 그게 준킬러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킬러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여기를 다 틀린다. 킬러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의 시험에서 보면은 킬러 문제를 다 틀린다 그러면 1등급.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맞아줘야 1등급.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준킬러 같은 경우는 준킬러에서 이걸 다 맞아주고 여기 틀려야 1등급. 여기서 또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3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제 만약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무조건 다 맞아줘야 되고 여기서 한두 문제는 더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야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느냐? 대충 라인을 하나 잡아줄게요. 자, 이번에 그 표점, 예를 들어서 국수탐, 영어는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수탐 다 맞으면 표점이 몇 점이 되죠? 국수탐, 이번에 혹시 시험 보면은 이게 약 400, 한 24, 이 정도 나올 거예요. 424. 약간 이제 과목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표점 다 더하면 424 이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을 잡아줘요. 1등급 컷을 잡아주면 몇 점이 되냐면 이게 39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점과 이 차이가 몇 점이냐면 몇 점이죠? 이게 32점이 되죠. 32점이 되죠. 자, 32점이 되는데 이거를 4등분을 해요. 자, 이걸 4등분을 하면은 자, 이게 392가 있고 400이 있고 그 다음에 408이 있고 그 다음에 416이 있고 424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가 서울대, 연대, 의예예요. 보통은. 근데 올해는 너무 어려워서 이것보다는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상위권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근데 기본적인 특징은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서울대, 여기가 연대, 의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08이다. 그러면 이제 딱 여기와 여기에 중점 잡아주면 여기가 이제 인서울 의예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방 의예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연고가 돼요. 그 다음에 서울대도 여기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대, 여기는 공대예요. 서울대 낮은 과, 여기 낮은 과. 왜 그러면 이상하게 왜 서울대가 이렇게 낮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투과목 선택자가 굉장히 작아요. 맥스 20%, 보통 한 10%, 10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점수여도,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연대, 의대가 점수가 물론 둘 다 붙으면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근데 최초 컷은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점수 자체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랑 2등급 컷을 잡아주면 이번에는 정말 힘든 게 아마 이번에 제일 격전지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32점이죠. 만점과 여기와 차이가. 보통은 20점이었어요. 보통은 여기와 여기 차이가 만점과 여기 차이가 20점인데 이번에는 30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번에는 여기가 16점이에요. 2등급,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보통은 여기가 더 넓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92, 300, 여기서 그 다음에 16이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죠? 37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4등분을 해요. 그럼 4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388, 384, 380, 그 다음에 376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등급 컷라인을 맞으면 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1등급 컷이다. 수학으로 보자면 여기가 몇 점인 거죠? 9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몇 점인 거죠? 88인 거잖아요. 이번에는 88이잖아요. 그죠? 88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수학 기준으로 보자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랑 비슷한 수준을 맞았다고 친다면 나머지 과목을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4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서성이 되는 거예요. 서성. 한, 얘는 중, 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수학에서 하나 차이가 되는 거죠. 수학에서 하나 차이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서용고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차이가 여기는 경희대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가. 수학에서 한 문제 차이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간다고 치면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가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거 다 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그래도 초기에 어느 정도 간다고 하면은 이게 꾸준히 연습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월 정도부터는 이 킬러 문제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킬러 문제가 작년에 킬러 문제는 해도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변별력이 그래도 좀 있어요. 중킬러 문제도 있고 그 킬러 문제도 손을 대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데를 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도 확실히 맞아줄 수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나중에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그럼 이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안 돼요.
미리미리 조금씩은 그 사고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그래서 작년에 그 대성학원 수업할 때 이거를 매주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한 세트씩 해가지고 매주 애들한테 풀게 했어요. 풀게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거의 못 풀어요. 시간 30분 주고 한 두 문제 주고 풀게 했는데 전혀 손을 못 대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돼야 되지 어느 한 부분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2월 달에, 이건 3월 달에, 이건 4월 달에, 이건 5월 달에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과제로 딱 주면은 애들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개념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번 시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개념을 정확히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좀 약해졌어요. 계산이 좀 깔끔해졌어요. 그전에는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계산은 깔끔해지고 개념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개념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 맨 밑에 보면 메타인지가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애들의 알고 있는 지식의 상태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상태가 있어요. 자,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요. 자, 얘야, 너 지금 어디가 제일 약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대답하는 게 패턴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상위권한테 물어보면 너 뭐가 약하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가요?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를 해요. 가지고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야, 선생님 이런 자료 좀 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너 뭐가 약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두 글자로. 수학. 이렇게 한다고. 수학. 그러면 얘를 고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약한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2단계에서 2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힘든 단계 2단계예요. 왜 힘들까요? 저기서 저기로 멀모모에서 멀모어 단계로 넘어갈 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보통에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심지어 남학생도 첫 단계 넘어갈 때 울어요. 제 경험상 보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 마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상태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울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화소연해요. 근데 그런 우는 애들은 성공해요. 2단계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든 단계예요. 왜 힘드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2단계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2단계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너 모르는 게 뭐니? 없는데요? 그지? 근데 여기는 모르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뭔가 공부를 처음 특히 남학생들 깨닫고,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애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단계. 근데 2단계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단계인데 애들이 그거를 잘 몰라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2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거 엄청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뭘 모르겠는데 했을 때 그 모르는 게 구체적이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멀무어가 있고 또 어떤 단계냐. 뭐가 있겠죠. 그죠? 이건 뭘까요? 뭘 아는지 모르는 단계.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긴 풀었어요. 그래서 애들의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무슨 개념 쓰이니?
뭘 물어보는 거니? 물어봐요. 그러면 맞았는데 대답을 못해요. 2단계. 그러면 2단계는 확장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뭘 아는지 아는 단계. 그러니까 뭘 아는지 아는 단계. 뭘 아는지. 그러면 뭘 아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문제에 확장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그죠? 이건 설명할 줄 아는 단계.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적용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뭘은 뭘까요? 뭘? 여기서 도대체 뭘이 뭐예요? 바로 그죠? 뭘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공부를 모래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수학 전체적인 이렇게 있는데 시험범위 책임이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막 모의고사 푸는 거 있죠. 실전 모의고사 엄청 유행인데 그거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 뭐가 없으니까. 개념 없이 하니까. 개념 없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정말 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걸 다 덮으려고 해요. 모의고사 문제 하나씩 다 해가지고 덮어질까요? 안 덮어져요. 엄청 많이 엄청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도 없는데 다 풀어야 될까 말까 해요. 거기 있는 문제 다 모아낸다고 해서 수능에 나온 거 비교하면 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가 없으니까. 이걸 연결해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를 풀어도 이 안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덩어리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면 덩어리가 몇 개 없어도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 개념 정리 해야 되는데 개념 정리 돼 있나요? 그러면 개념 정리 돼 있으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개념 정리 돼 있다. 그러면 개념 노트가 있나요? 애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개념 노트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그래서 개념 노트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개념 노트가 있어야 돼요.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노트 애들이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필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개념 정리했을 때 번호를 딱 매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개념 노트가 두께가 이만큼 있어요. 두께가 이만큼 있어요. 개념만 정리한 게. 그거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요약된 그런 게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고급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개념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문제 제목의 개념에다가 이름 붙이고 번호 붙이고 뭐 4.1 뭐 이런 식으로 번호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 매겨가면서 개념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꼼꼼히 해줘야 이걸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런 킬러 문제가 그러면 왜 킬러 문제냐? 이런 개념들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섞이니까 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그거를 연결해주는 게 개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하려면 결과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게 뭐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거.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지하는 그게 바로 메타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테스트를 이제 올 때 이제 항상 먼저 오면은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할 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항상 뭘 해보려고 하냐면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세모, X 표시 이렇게 해놨는데 채점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세모 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X 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는 뭐죠?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은 거죠? 이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죠.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경험상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성적이 오르느냐. 아마 어머니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채점하기 전에 너 잘 봤니 못 봤니 몇 점 맞은 것 같아 했는데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 그랬는데 와서 채점했더니 78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예상과 실제 점수의 그 갭이 큰 애들은 위험해요. 근데 점수가 낮아도 자기 예상과 실제 점수가 비슷한 애들은 정말 하면 올라요. 한 만큼 올라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문제 풀 때도. 그냥 문제 풀 때 보면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 어떤 애는 채점도 안 해.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그럼 뭔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는 뭐냐면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애매한 상황. 애매했을 때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이거 안 했으면 어떤 거죠? 그냥 맞은 거죠. 근데 다음에 또 맞는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걸 세모했고 맞았으면 어떻게 해?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모를 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측정은 뭐만 하느냐? X에서 X. 이건 어차피 모품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 1번, 2번, 3번 중에 뭐부터? 1번, 2번부터. 3번은 아직 내가 거기까지 갈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접 이론이라고 나의 지식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지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지식이 내 걸로 흡수가 되는 거고 멀리 있는 거는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또 까먹게 되는 이게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비효율적으로 여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시험지, 문제집, 과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그 애들한테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거 있어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수업 요약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업 요약 노트는 뭐냐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배웠니? 를 오늘 배운 거를 한 3개 정도 적어보라고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는 걸 보면은 얘 수준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딱 핵심을 딱딱 찝어서 적어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 하위권 학생들은 이거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적냐면 수업 시간 중에 맨 마지막에 한 것만 적어.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어.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대충 여기서 수업 요약 노트 적게 할 텐데 이걸 보면 이걸 적게 하면은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수업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처음에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 좀 잘 못 적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유용해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그것만 읽어도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적용하면 되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이걸 딱 적으려고 하는 마인드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든 수업에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안 적으면, 이 수업은 별로 얻을 게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진짜로 애들한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도 수업할 때 가끔 우리 반 애들한테 이렇게 전 시간에 뭐였니? 그러면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애들이 사실은 전 시간에 뭐 배웠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무슨 시간인지도 까먹어. 좀 더 하는 애들은 무슨 시간인데 그냥 비문학이요.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럼 거기서 뭐 배웠는데?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받아먹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그릇이 있고 그 크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받는 양이 달라진다. 근데 어떤 애들은 그릇의 크기는 큰데 그거를 뒤집어 놓은 애들도 있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적으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고력을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한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 시기다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 한 가지. 너 지금 머릿속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애 제대로 하고 있는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있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게 머리에 그 회전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그 사고의 유연성이 커지게 되고 그런 능력이 쌓여서 이걸 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전체 양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띄엄띄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1월부터 수업하시면 수업 내용은 자, 1월부터는 일단은 미적분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미적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조금, 아주 정말 중요한 것만 딱딱 포인트만 짚어서 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개념 부분까지 해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그냥 바로 킬러 문제 가도 되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 성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개념부터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해설해주고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백, 확통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짚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